좋은 말이죠. 엄마가 당연히 행복해야죠. 가끔씩은 우리가 we take it out of context. 좋은 걸 하려고 하고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힘든 게 따라오는 거죠. 애기랑 있는 엄마는, 힘든 엄마는 불행해. 왜 엄마만 희생해야 돼? 엄마가 고생, 엄마도 좀 쉬어야 돼. 엄마가 행복해, 아기도 행복해. 세뇌가 돼가지고 힘들겠다. 힘든 건 맞는데 이거를 뭔가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정말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출산하고 산후조리, 육아할 때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행복해, 아기도 행복하다?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가끔씩은 우리가 we take it out of context 라는 생각이 듭니다. Take it out of context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아기의 가장 행복 지수였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가 행복하느냐에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이죠. 엄마가 당연히 행복해야죠. 엄마가 불행한데 아기가 어떻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보살핌이라든지 막 정서적인 그런 따뜻한 정서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지. 엄마가 우울하거나 그렇다면 그거 너무 맞는 말인데 이거를 뭔가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후조리에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데려가서 3일 정도 떨어져 있고 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동안 엄마가 쉬면서 아기는 신생아실에 맡겨놓고 거기에 이제 산후도우미 분들이 신생아실에 있는 분들이 아기를 막 돌봐주시면서 육아는 장기전이니까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기도 행복하다 해서 엄마가 쉬는 거에 더 포커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엄마가 쉬면은 좋고 엄마가 행복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는 뭔가 너무 엄마의 행복을 아기랑은 마치 별개인 것처럼 혹은 엄마랑 행복이 아기랑 함께 있는 거랑 약간 대치되는 거인 것처럼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가 행복하려면 아기가 없어야 돼. 근데 아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까지 돌보려면 힘들지. 힘들지.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되니까 좀 쉬어야죠. 아니 힘들다는 게 불행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안 힘들어야 행복하고 힘들면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힘든 거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뭐든 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려고 뭘 하더라도 다 힘들어. 예를 들면은 내가 여행을 갔어. 여행 다니는 거 뭐 쉬워요? 막 온몸이 다 쉽고 막 정신적으로도 막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가? 아니지. 힘들어. 여행 다니면은 몸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오고 숙소 오면 막 뻗고 아니면은 막 알아보느라고 노력도 들고 스트레스도 쌓이기도 하고 막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막 외국어 안 통하는데 막 찾아다니고 이러면 힘들지. 근데 그게 그래서 여행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렇게 뭔가가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고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힘든 게 따라오는 거지.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운동을 하는데 막 힘들지. 쉬우면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막 힘들단 말이야, 막 운동을 하는 게. 근데 그게 힘들어서 싫냐,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애기도 마찬가지로 애기랑 있는 게 힘드니까 그럼 애기랑 있는 엄마는, 힘든 엄마는 불행해. 이게 아니라 당연히 힘들지. 쉽진 않지. 특히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더더욱 그렇고 내가 처음 해보는 걸 하는 거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열몇 시간을 진통을 하면서 출산을 해가지고 몸이 막 진짜 얼얼하고 막 그런데 뭐 배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근육통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지쳤는데 푹 자고 싶은데 자지를 못해. 신생아가 내 품에 있어. 얘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가슴도 아프고 막 이래.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우리 항상 정말 그런 유튜브라든지 미디어 이런 데서 힘들다 너무 힘들어 애기 출산하는 거 막 끔찍하다 막 모유 수유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막 고생이다 힘들겠다 이런 힘듦을 되게 강조하지만 힘든 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뿌듯함 그 행복감 그 성취감 내 자신에 대한 이 자랑스러움
내가 이걸 해냈다니. 이런 거는 다 쏙 빼고 뭔가 이제 힘듦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뿌듯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내가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초반에 느끼지 않아도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고 힘을 얻은 다음에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육아라는 게 진짜 웃긴 게 엄마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fully grown woman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가 됐다는 거 많은 경우에 이제 다 큰 성인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당연히 힘들지. 근데 이제 엄마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아기를 보살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나의 힘듦보다는 이 아기의 필요가 우선시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마든 아빠든 그 부모가 되는 거의 기본 전제가 나보다는 이 작은 인간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육아를 한다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전제가 일단은 깔리고 그래 내가 행복하는 거 좋아. 내가 쉬는 거 좋아. 하지만 아이가 필요한 게 뭐지? 아기가 뭘 필요로 하나가 이제 제일 우선시가 돼야 한다. 근데 그 시기에 출산한 바로 그 직후 그때 이제 엄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고 싶은 시기고 가장 지쳐있는 시기일 수 있는데 그때 아기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엄마랑 붙어 있는 거, 엄마 품에 있는 거, 엄마 모유 먹는 거 그거란 말이죠. 엄마로서 아기를 돌봐야 된다고 했는데 신생아실에서 도우미 분들이 아기를 돌봐주시고 좀 더 가격 있는 데 가면 산후조리원 거의 1대1처럼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걸로 아기를 돌봐주는 게 충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고 엄마가 아기를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저는 솔직히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아기를 안 낳아봤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아기가 없고 아기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뭘 바래? 나한테 뭘 바래? 나는 그냥 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내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은 그 엄마는 정말 엄마의 본능은 인간의 본능은 이 아기를 같이 있고 싶어요. 이 아기를 안고 있고 싶고 이 아기가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거가 싫어. 근데 강아지도 생각해봐요. 근데 새끼를 낳았어. 방금 새끼를 낳은 이 강아지를 내가 막 주인이라고 해서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어미가 어떻게 반응해요? 뭐 당연히 순한 강아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되게 이렇게 예민하단 말이야 엄마가. 내 새끼를 왜 데려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왜 모성애를 강요하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모든 동물적인 어떤 본능인 거지. 인간한테도 그 본능이 있고 아기를 데려가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본능을 거스르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기를 방금 낳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왜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이야. 우리는 모성애를 강요해선 안 돼. 막 엄마가 됐다고 바로 모성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왜 엄마만 희생해야 돼? 엄마가 엄마도 좀 쉬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해. 그런 게 너무 학습이 됐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세상에 내가 방금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돌보기가 싫고 이 새끼를 보기가 싫고 이 새끼를 누가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을걸? 그리고 방금 내가 낳은 이 새끼한테 내 모유를 먹이기 싫다고 하는 동물도 없을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본능이고 그래서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있으세요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아기를 낳아서 겪어보면 정말 느낄 건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정말 본능적으로 엄마가 원하는 거고 엄마가 정말 건강한 어떤 애착?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엄마가 원하는 걸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인데 산후조리원을 계약금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이라면. 계약금을 냈어도 안 가는 게 나을 거고 갔다가 후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게 후회하는데요? 제가 본 너무나 많은 산모들은 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정말 아기랑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그 상황에 정말 우울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그 시간을 되게 힘들게 보내다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안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좀
별로인 산후조리원 간 거 아니에요? 좀 비싼 데 가면 좀 잘해주고 그러지 않나?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팬시하고 얼마나 밥이 잘 나와도 일단은 애기랑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거는 거의 이제 만약에 특히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다 하는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들 거고 그 조리원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애기가 내 옆에 없는데 유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엄청 가혹행위고 엄마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정말 너는 젖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 세팅이에요. 우리가 젖소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애기가 내 옆에 있어야죠. 내 이쁜 애기가 내 옆에 있고 내 애기가 모유를 막 꼴깍꼴깍 먹고 막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하다는 게 그냥 단지 어떤 뭔가 주관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꼴깍꼴깍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젖소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진짜 만약에 이걸 하고 있는데도 뭔가 젖소 같아. 그거는 또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또 학습이 된 거야. 이 이상한 말이 학습이 돼. 우리는 계속 육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어떤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그 맘카페 아니면 그 주변의 엄마들 아니면 그 미디어에서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모유 주는 건 젖소야 막 내 가슴이 처져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정말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우리 가슴은 계속 발달이 되거든요. 여자의 가슴은 계속 발달이 되는데 언제 이 가슴이 fully 발달되는 줄 아세요? 언제요?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오. 그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그 성장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모유 수유를 했을 때 fully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은 유방암의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는 게 fully develop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방암 그런 위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거는 무슨 모양이어야 되고 무슨 B컵이어야 되고 막 C컵이어야 되고 막 글래머여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분인데 정말 이거를 그 목적에 맞게 활용했을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목적에 맞게 활용 안 하는 게 뭐냐? 내 새끼가 나왔는데 내 애기가 여기 있는데 모유만이 얘가 필요로 하는 면역적이라든지 장애 위장관의 어떤 그런 발달이라든지 막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영양면에서라든지 애착면에서라든지 내 모유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려 말려버려 막 약을 먹어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난 정말 제일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모유 수유하면 가슴이 처진대 그런 이유로 모유 수유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너무 슬퍼요. 왜냐면 가슴은 어떤 모양이어야만 예쁘고 그 모양 그 어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쓸모없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름다운 거고 제일 아름다워질 때는 이제 정말 내가 이 몸의 부위로 내 이 몸으로 한 생명을 먹일 수가 있어. 한 생명을 정말 nourish 해줄 수 있고 키워낼 수가 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저런 모양이다. 이거는 진짜 정말 내 몸을 또 여자의 몸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거지 진짜 이 신비로운 한 사람의 일부분이고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리고 unlearning 하고 진짜 내가 그런 사고방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정말 맨날 TV를 보면은 막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막 뭐 무슨 컵이어야 되고 이건 너무 작고 이건 너무 크고 막 무슨 가슴에 대해서 너무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왜 나는 가슴이 너무 작지 왜 나는 가슴이 뭐 이렇게 안 생겼지 저렇게 안 생겼지라는 불만족만 있어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했던 생각이 내 가슴이 너무 고맙다. 내 가슴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모유 수유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분유를 하면 엄마가 좀 더 편하게 남편이랑 분담을 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에서도 그냥 좀 편하게 분유도 먹이고 모유 수유도 좀 하고 하다가 분유로 갈아타서 좀 편안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난 도대체 분유가 어디가 편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편하지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편하죠?
남편이 밤마다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굳이 일어나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아내가 그리고 타가지고 남편도 탈 수 있고 나의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남편도 할 수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엄마한테. 저는 정말 그거야말로 분유회사의 엄청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분유는 편하지 않아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유는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경제적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안 좋고 분유는 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분유가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분유 회사의 마케팅에 속은 거야. 진짜 분유 회사는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를 위하는 거야. 분유 하면 엄마한테 좋아. 왜 엄마만 고생해야 돼? 아빠도 같이 하면 좋지. 모유하지 마. 너 그거 힘들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비효율적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 중에 내 새끼한테 내 우유를 먹이기 싫다고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 소가 내 새끼를 방금 낳았는데 나는 모유 수유하기 싫은데 너 저기 가서 염소한테 가서 젖 좀 얻어먹고 와. 이러는 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이게 다 마케팅. 그 분유 회사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이를 갈고 마케팅을 합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돈을 벌거든.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태반이 나오면서 그 프롤락틴이 이제 킥인을 하면서 모유가 만들어져서 내 몸이라는 게 이 엄청난 정말 음식이라고만 하는 건 정말 과소평가일 정도로 거의 아기한테 약이랑 같은 엄청난 걸 모유를 막 만들어내요. 그냥 완전 이거는 super organic. 진짜 이것만큼 올가닉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데 완전 프레시야. 장난 아니야. 이게 공짜야. 공짜로 막 여기서 바로 나오면 아기는 정말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모유가 나오는데 세상에 분유 어디 젖소를 짜서 언제 짠지도 모르는 그거를 공장에 가져가서 말려서 그거를 막 소독을 막 온갖 소독을 해가지고 막 뉴트리션이랑 팻은 다 빼고 또 아기들한테 필요한 지방을 안 주려고 그 스킨 밀크를 해가지고 그 가공하느라고 다 빠진 그 영양소를 또 인공적으로 막 다 채워가지고 말려가지고 캔에 넣어가지고 이 캔이 타고 와가지고 유통이 돼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에 있다가 또 그거를 브레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섞어가지고 타가지고 젖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나는 정말 그래도 요즘 분유 잘 나오잖아요. 말이 안 돼.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정말 이 많은 거를 go through 해야 하는 거는 정말 와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정말 극소수의 어떤 건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친 분유를 안타깝게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아빠 엄마가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역할 분담을. 그것도 정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맘카페를 끊으셔야 돼. 맘카페 가면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죄송한데 맘카페를 끊으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요. 보통의 가정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할 거면은 뭐할로 엄마 아빠가 따로따로 있어. 엄마가 있고 아빠가 한 명씩 있는 거는 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마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맘카페? 뭐 미디어? 하여튼 이 사회에 이상한 소리는 이렇게 이상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여자가 임신해야 돼? 남자가 몸이 더 크고 더 막 힘도 좋고 임신해고 출산을 해도 남자가 해야지 왜 여자가 해야 돼? 여자는 더 작은데 불공평해.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임신을 해보니까 저의 느낀 점? 나는 임신을 했어. 배가 불렀고 불편해. 무거운 걸 들 수도 없어. 난 정말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야.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제대로 방어도 할 수 없고 몸도 빨리 움직여지지도 않아. 이럴 때 정말 장보고 온 거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필요할 땐 들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누가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고 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냐?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가 다른 거예요. 난 생각을 했죠. 아 남편이 임신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정말 힘을 써가면서
지지를 해줄 수 있었을까? 못하죠. 내가 그 장본거 어떻게 들어. 내가 임시를 안 했어도 못 들어요. 힘이 없어. 마찬가지로 모유수유도 내가 모유수유를 할 때 어떠냐?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막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해서 팍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사실 제일 편안한 거는 엄마는 엄마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아빠는 아빠만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제일 좋고 엄마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모유를 먹이는 거. 그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뭘 할 수 있는데? 아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모유 먹이는 거 빼고는 아빠 다 시키면 돼. 아빠 몸 건장하고 체력 좋잖아요. 다 시키세요. 그냥 트름 시키는 것도 다 시키고 기저귀 가는 거, 물 채워주는 거, 나 밥 챙겨주는 거, 간식 챙겨주는 거, 설거지 하는 거, 빨래 하는 거, 만약에 유축하면 유축기 그거 설거지 하는 거 그런 거 남편이 다 시키고 엄마는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쉬고 있다가 갖다 주는 거 밥 먹고 때 되면은 모유수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히 내가 모유수유해서 내가 더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듭니다. 근데 방금 이제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요즘은 남자 여자 둘 다 일도 하고 하는데 왜 여자만 모유수유를 하고 그렇게 생고생 해가지고 갑자기 일은 쉬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분유로 해야지 엄마가 일로 커리어를 다시 경력 단절 안 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스트레스 받은 모유를 먹일 바에는 그냥 내가 정말 행복하게 분유를 먹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뭐 근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유를 먹이고 그것까지는 좀 저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모유를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까? 모유수유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나? 아니면 모유수유가 잘 되는데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뭔가 내가 극복하지 못한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결국 모유가 애기한테 그래도 최고 좋은 거고 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필수적인 거이기 때문에 모유를 끊어버리면 내 스트레스가 날아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모유가 잘 안 되면은 모유 전문가를 상담을 해보고 뭐 내가 만약에 어떤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어떤 그런 극복하지 못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힘들다,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 저는 그런 게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다는 그 말을 제 생각에는 Sometimes we take it too far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 못해서 마치 아기는 상관이 없어. 아기 행복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는 잘못 적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나는 엄마가 됐고 사랑하는 아기가 있잖아요. 엄마는 결국에는 아기가 행복해야지 또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지만 아기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뭘 고려해야 돼? 제일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건 당연히 너무너무나 작고 너무 많은 걸 필요로 하는 아기가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그래 내가 애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애기가 불행하던 말던 아무 상관 안 하고 이제는 나만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내 애기도 행복하대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애기가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애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애기한테 최고를 주고 싶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애기만 포커스해서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없어지는 느낌이고 나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다 희생해버리면 나는 진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해요. 근데 나라는 게 그렇게 뭔가 누군가 알아주고 어디 가서 큰 돈을 벌어오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어디 회사에서 승진을 쫙쫙쫙 해대고 그래야지만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요?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한가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라는 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커리어가 단절돼서 두렵고 뭐 두려울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게 돈을 벌지 않는 게 두렵고 두려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정말 내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
봐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의 가치는 어떤 회사가 결정해주지 않고 어떤 나의 커리어, 일적인 경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아니 심지어 한 인간을 키워내기까지 하는데 저는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일을 관두고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은 사람을 키운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커리어 단절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대단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를 하는 거는 커리어예요. 진짜 이거는 커리어예요. 누가 그거 커리어 아닌데 너 커리어 단절됐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 편협한 시선을 가진 거고 정말 한 인간을 잘 키워내서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정말 큰 좋은 가치를 불러올 수 있는 한 인간을 키워내가지고 사회에 내보낸 한 명 아니야. 여러 명의 인간을 키워가지고 사회에 내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뭘 개발해서 어떤 앱을 개발해서 어떤 약을 개발해서 어떤 뭐 화장품을 개발해서 어떤 패션을 트렌드를 창조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엄청난 가치 이 세상에 사회에 엄청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엄청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누가 나한테 그게 커리어다 말다 인정을 해주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엄청난 커리어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커리어를 못해서 일 경력이 뚝 끊겨서 그렇다고 이제 엄마가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애기 잘 키우는 건 좋단 말이죠. 집에서 키우느라 경력 단절을 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벌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희생을 했다 쳐. 그럼 그거를 경력 단절을 하고 나서 후에 엄마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잘 키웠다 쳐. 근데 경제적으로 너는 뭡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사람을 잘 키웠는데 뭐 남는 게 없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진짜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솔직히 내가 얼마나 대단한 막 구글에서 무슨 디자인을 했고 이 세상은 막 그런 거에 박수를 치지 막 와 구글 다녔대 와 내가 어디서 나사에서 로켓을 쏴댔어 우주에 이 세상은 그거에 박수를 치겠지. 내가 어떤 셰프라서 어디 월드 그 무슨 컬리너리 컴피티션 나가가지고 우승자야. 이 세상은 그런 거에 박수를 치겠지만 정말 그렇게 만들어낸 무엇이랑 사람을 만들어낸 거 뭐가 더 덜하고 더하다고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키워내고 정말 엄청나게 건강하고 정말 이 사회에 이바지가 되는 이런 한 인간을 키워내서 사회에다가 내보냈는데 이게 덜한 가치라고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 어차피 다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앱이 엄청 대단하고 AI가 엄청 발달했다고 해서 세상에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인간구실 못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맘카페나 주위 사람들이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아기도 행복한 법이야. 그래서 모유수유 조금만 하다가 그냥 바로 분유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엄마의 선택이야. 라고 많이 들어서 근데 마음속으로 모유는 먹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분유를 먹이는 게 현명하다고 하는 좀 갈팡질팡한 엄마에게는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엄마의 행복은 아기 행복이랑 별개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내가 아기한테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꼭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꼭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너무 아기한테 좋은 걸 해주는 거에만 몰두돼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는 건강하게 먹지 않고 나는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아. 나는 잠도 잘 안 자고 좋은 그런 어떤 영양가 있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막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되게 비건강하게 살아. 불행하게 지내.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나는 마치 뭔가 아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나겠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대 하면서 갑자기 내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아기를 신생아실에 덕 맡겨버리고 어린이집에 덕 보내버리고 1살도 안 된 아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덕 하루 종일 데려가세요 하는 게 저는 정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아기를 2명을 낳고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기들을 키우면서 맨날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기랑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의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정말 이제 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안에서 행복을 찾느냐. 그래서 저는 아기랑 함께 하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제가 꼭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자마자 미친 듯이 준비를 하고 밖에 무조건 나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기들이 상태가 안 좋든 메롱이든 무조건 밖에 나가요. 나는 밖에 나가야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들도 밖에 있어야 행복하고 full spectrum sunlight도 받고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밖에를 나간다 라든지, 일주일에 2-3번 운동을 간다 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그냥 맨날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거 릴스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거 저한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안에서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갓 아기를 낳고 집에 와서 되게 좀 오버웰밍 할 수 있고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엄마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엄마와 아기의 행복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